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삼성생약 주식회사를 이제 경영하고 계신데 실제 농업인인지 아니면 뭐 연구소 영펀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그 농사도 많이 지시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한국 약용작물학회 그 부회장 지금 맡고 계시고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자문위원 여러 가지 그 직책을 맡고 계시면서 농업을 경영하면서 각종 연구도 많이 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삼성생약의 한상로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농법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짓는 농법 그대로 한다면은 이것은 굶어 죽기 딱 맞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특용 작물을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는 역시 참혹했죠. 왜 참혹했느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놨는데 또 불구하고 이 마케팅, 즉 장사꾼들이라고 하죠. 어렵게 지은 농산물 자체를 마치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쳐다 판매하는 식으로 싸게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장사꾼의 섭리라는 걸 알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고생스럽게 농사 지은 것을 농산물 자체를 판매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내가 정말 질 좋은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이 소득진대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만든 게 동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삼성생약을 제가 경영을 하게 되는데 농산물 자체를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훌륭하신 이 회장님들한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은 1차 산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에서 나와 계시는 풍마는 정말 우리 유기농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유기농해서 다 망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자, 내가 재배한 작물이 최고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때깔이 좋아야 잘 팔린다. 출하하기 일주일 전에 농약을 치면 잔류농약 검사를 해도 안전하다. 이익도 남지도 않는데 무슨 돈이 있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는가. 어차피 살기 힘든데 수매 잘 되는 단기성 작물로 하면 되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음식물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이 훌륭하신 분들은 유기농을 재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얘기는 틀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농사 짓는 분들 흑자 구조가 일어날 수가 없죠. 평균 3%에서 5% 정도 마이너스 농업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 유기농 인증은 받았는가?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GAP를 받았는가? 농산물 이력 관리는 제대로 되었는가? 어떤 영농조합에서 어떤 농업에서 생산이 됐는가? 브랜드는 뭔가? 이러한 것을 요즘은 소비자는 따지게 됩니다. 소비자 트렌드 자체는 과연 옛날에 축구 배고픈 시절에는 우리가
어떠한 질을 따진 게 아니라 많은 양을 따졌죠. 왜?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내 건강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또 농산물 이력 출제는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인증 관리를 통해 스마트한 고객의 입맛을 맞추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체계적인 농산물 관리를 통해 고객을 리드하자. 단기성 수입 작물과 중장기 기능성 작물을 혼합하여 재배하자. 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갖자. 방금 발표하신 우리 그 김일천 대표님께서 가격을 누가 정하느냐? 소비자가 정하느냐? 아니죠.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보다 차별화된 농산물이 돼야만이 내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차별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정해놓은 가격이 비싸게 되면은 내 물건은 절대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했을 적에는 내가 가격을 정하고 내가 엿장수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차별화된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농약 재배, 유기농 참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지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만 5, 6월 달에 풀 좀 한번 내보십시오. 과연 유기농 재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못합니다. 지금 농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고농자재, 고임금, 농산물 저가 이거 대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 농사를 져가지고 수익 구조를 맞추겠습니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내용이 친환경 유기농 재배하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비료 생산하는 공장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말고 유기농을 재배하는 농가가 퇴비를 구입할 적에 지원을 해줘라. 왜? 화학비료를 사용을 안 하려니까. 퇴비 사용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저 비율을 들어갈 수 있게끔, 즉 비용이 절감이 됐을 때 내가 판매 농사의 부가가치성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그 속초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이렇게 우리 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바로 정부 평관원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이런 이 모임이라든가 또는 이 토의를 거듭할수록 거기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R&D 연구자금. 내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 개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만의 가지고 있는 비법 알파 다른 사람이 또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 때 거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는 것은 그걸 알파를 접목을 시켜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자주 갖는 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의 앞으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1차 농사 1차 산업을 다시 2차 산업으로 일으키는 거죠. 즉 만나포도원에서 포도를 생산을 해서 이 포도 주스를 만든다든가 잼을 만든다든가 2차 산업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는 약 1,000원짜리가 8,000원 정도로 가격이 뛰게 되는 거죠. 그 부가치로 올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R&D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은 1,000원짜리가 10배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농산물 하나하나의 성분 지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분류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포도에 비타민 E 함량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다 하면은 눈에 좋은, 눈 건강에 좋은 기능성 식품이 됐던 의약품 소재가 됐던 화장품 원료가 됐던 소재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6차 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6차 산업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6차 산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생각을 바꾼 겁니다. 즉 개념을 바꾼 거죠.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발굴한 거죠. 그것이 약 한 10여 년 전에 동경식품 박람회를 참석차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선진국인 일본 사람들이 왜 저런 상품을 엄청나게 구매가 이루어질까? 그래서 그 상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내용을 뜯어봤더니 비타민 나무의 원료가 포함된 상품을 선진국인 일본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타민 나무를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림에 보는 이쪽에서 좌측편이 비타민 나무 잎이고요. 바로 열매고 저희 회사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천마상황버섯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사업 전환을 통해서 비타민 나무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천연물 신약 원료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료 표준화와 동독성에 눈을 뜨게 되고 임상 시험을 하게 되고 정부 과제를 다수 수행하게 되고 거대 제약기사 식품기사를 내가 사십쇼가 아니라 끌고 가는 거죠. 저희는 농사를 져가지고 단순하게 그 농산물 자체를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다거나 기업에 납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포 실험을 통해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는 거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전임상 실험을 거칩니다. 사람한테 전임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 검증이 됐을 때 바로 임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상에 들어가서 임상 결과를 가지고 대한민국 식품안전청에 가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심사를 받은 상태에서 기능성 원료로, 의약품 원료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료 표준화 작업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원료 표준화. 왜? 기업에서는 이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적정량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권은 100이 나오고 추천권 1000이 나오고 중구난방이 되게 되면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원료 표준화 작업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 정량을 맞추고 그 제조 과정에서 추출 방법 등 단위 그 공정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죠. 지표 성분 표준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원료 표준화에 따라서 동등하게 납품을 해야만이 가격이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식품으로서는 항산화 효과, 면역 증강,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 혈당 지방 개선, 무지열이 되겠죠. 혈당 조절, 눈 건강 이런 데는 이제 식품으로 분류돼서 원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체지방 감소, 비만 이것은 식품 겸 의약품 소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이면은 다이어트 건강 기능성 식품이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저희 회사로부터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약으로서 혈당 조절, 항염, 또 항암, 심혈관 질환, 간 질환 이러한 쪽은 의약 소재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타민 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원료 사업화 과정, 이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것은
기능성 원료 임상을 하게 되면 개별 인증을 받게 되죠. 개별 인증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즉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화장품 회사가 됐든 식품 회사가 됐든 의약 회사가 됐든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원료를 사용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 여러분들 환인제약, 3일제약, 대화제약, 유한양행, 하나그룹, 두산글루멘, 종근당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글로벌 기업들이죠. 저는 이러한 기업들에 가서 저희 제품 쓰십시오, 사십시오 소리 안 씁니다. 이 외에 수많은 업체들 연구소장이 저희 회사 알아본 사람 없이 다 왔습니다. 왜? 소재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가져가야 되니까. 지금 이러한 업체들이 저희 비타민 나무 다 독점 달라 또는 공동 연구 개발하자 그런 걸 저는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독점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환인제약에 독점을 주게 되면 저는 환인제약의 농장장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건이 다른 데 팔 데가 없으면 독점 준다고 하게 되면 큰 저라고 고맙습니다 하고 줘야 되겠죠. 그런데 환인제약 너희가 아니라도 나는 팔 데가 많은데 내가 왜 너한테 독점을 주냐. 우리 독점 줄 수가 없다. 이런 대기업을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런 연구도 필요하지만 물량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시더라도 혼자 하지 마시고 장목반 내지는 영농조합 구성을 통해서 충분한 물량 확보가 됐을 때에 대기업이 물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각을 바꾸면은 길이 보인다. 농산물 재배 및 유통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은 농산물 바로 인증이다. 왜? 신뢰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개별 인증형 기능성 원료에 과감하게 도전하자. 스마트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자. 즉 맞춤형 농사를 져야만이 된다 이거죠. 평생은 먹고 살 수 있는 참신한 작물을 찾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장시간 터서 없는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